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4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에는 보기 힘든 이상기후입니다. 네, 일부 배 주산지에서는 꽃샘 추위로 배꽃이 얼어 죽는 저온 피해가 잇따라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 저온 피해가 발생한 전남 나주 일대를 이연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남 지역의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의 한 배농가. 올해도 고품질 배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즘 배 과수원에서는 인공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배 농가들은 벌써부터 올해 배 농사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봄철 이상 좋은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 1일에서 4일까지 이곳 나주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게 떨어진 건 영하 4.5도. 농가들은 4월 초 기온이 이렇게 떨어진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40년 정도 농사를 지었어도 금년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하게 맞은 해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농가들은 유박피해도 맞았고. 인근 다른 농가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배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쪽의 암술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한 10개 정도 까보면 9개 정도는 암술이 완전히 새까맣게 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크죠.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6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배가 저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영남 지역의 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초 막 배꽃이 피기 시작한 울산에서는 1일에서 3일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광범위한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꽃은 영하 1.7도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언 피해가 생긴다면서 울산 배 재배 면적의 50%에 달하는 356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와 하동에서도 628헥타르의 배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꽃이 저온 피해를 입으면 시방이 얼어붙어 수정이 힘들고 열매를 맺더라도 생육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기형과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저온 피해가 오면 정상과에 비해서 결실이 낮다든가 또 모형이 불안정하고 또 표피가 이렇게 거칠어져서 코르크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온 피해를 입은 배나무의 경우 착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적기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서 착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온 피해가 심하면 가능한 한 적과를 늦추고 불량한 과실도 착과를 시켜야 하고 또한 나무의 생육을 관찰해서 시비를 조절하고 병의 중방제에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신고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온에 강한 화산, 황금, 추황 등 다른 품종을 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달까지는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배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와 자두, 살구 등의 과일류에서도 저온 피해가 나타났고
때 아닌 4월 폭설로 인삼시설도 대거 무너졌습니다.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중순임에도 아침 저녁의 기온이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화 시기가 5일에서 10일가량 빨라진 상황에서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배는 물론이고 복숭아와 자두, 살구 등의 과수들도 저온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 경북 영천시가 잠정 집계한 피해 농가만도 715농가에 피해 면적은 255헥타르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꽃이 거의 냉해가 다 입었지. 얼어붙지 마이너스 한 5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암술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되고 3,000평인데 냉해를 저희 한 80%, 한 90% 갔지. 꽃이 전부 다 얼어졌어요. 최근에는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때 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 영주, 영양 등 도내 6개 시군 70헥타르의 농작물이 폭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인삼 주산지인 경북 영주와 봉화, 예천에는 이틀간 최대 25.3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려 인삼밭에 해가림 시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북도 내 인삼밭 가운데 54.6헥타르, 약 16만 5천 평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5, 6년근 인삼 재배지에서 낡고 오래된 지주목들이 눈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피해를 키웠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저희가 인삼 재배 면적은 한 3만 5천 평 되는데 한 8천 평이 지금 요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평당에 한 10,000원씩 인부들 인건비하고 자재값하고 그래 나갑니다. 그러면 약 평당 10,000원이면 명 한 8천 평이면 한 8천만 원 손해가 갑니다.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건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기상청은 5월 초까지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는 인공수분을 2, 3회 정도 실시해 늦게 핀 꽃까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나중에 안전한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 인공수분을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누어서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착과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열매 속기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인삼도 영하의 온도에 내려가서 잎이 탄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제 다른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피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약재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고추 등 노지 채소는 아주 심기 시기를 늦추고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 0.3% 액비나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뿌려 생육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내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는데 범농협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아 실시된 기자 브리핑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건데요. 기자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자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3년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농협은 올해 농가소득 기여 목표액을 1조 1,10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달성코자 농협은 올해도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과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비료값 인하, 농약 개통 등록 확대, 시설 자재의 원스톱 공급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 농협이 주문 생산한 경제형 농기계를 공급해 농기계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 회장은 적극적인 생산 조절을 통해 농산물 제값받기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파종 전과 직후에 재배 의향 및 면적을 조사해 적정 면적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생산 농민들이
적정한 면적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하다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생육 단계에서 조정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청년 창업농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영했던 청년 농부사관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이 과정의 수료생들을 지역 농축협의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지역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보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매년 농부 조합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고, 지역 농축협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종합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 컨설팅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을 농촌형, 산촌형, 도시형 등 유형에 따라 정밀 분석하고 장기 발전을 위한 맞춤 처방까지 내려주는 경영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 지원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인건비 절감과 농작업 여건 개선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농축협과 공동 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선정 예정 사업은 냄새 저감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정부가 금년에는 밭작물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농협도 150억을 들어가지고 이런 밭작업 내지는 논작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의 농기계를 저희가 공급해서 밭작업 내지는 논작업의 기계화율을 통해서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훈 농협중앙회장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과 농가 실익 증대에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 증대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2018년산 공공비축미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매입 대상 품종이 아닌 벼가 15% 이상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정부 매입 대상이 아닌 다수학 품종을 공공비축미에 몰래 섞은 건데요. 일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시, 군, 구별로 공공비축미의 매입 품종을 선정하고 대상 품종이 아닌 쌀의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 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에 응하는 농가가 선정된 품종을 출하했는지 유전 물질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결과 해당 품종의 순도가 80%를 밑돌면 선정된 품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지난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당시 미리 채취해둔 품종 검정용 시료 7,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1,137건이 계약서에 기재된 품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매입 대상 품종인 새일미와 영호진미 외에 새누리와 호품 등 다수학 품종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부가 쌀 재고가 자꾸만 늘어나자 새누리와 호품 등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일부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매입 품종 대신 시바르당 평균 생산량이 656kg이나 되는 가공용 다수학 품종 보람찬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공공비축미에 가공용 품종을 출하한 것으로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겁니다. 이처럼 농가가 계속해서 가공용 다수학 품종의 쌀을 생산해 매수할 경우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힘들 뿐 아니라 공공비축미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의 품질 관리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앞으로 품종 검정제를 철저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농가의 쌀을 5년간 매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벽시 파종 전에 지역별 매입 대상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양봉 농가의 소득이 전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 꿀 생산량이 줄고 있는 추세라 양봉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벌꿀 작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벌꿀의 대표격인 아카시아 꿀 생산량은
3,456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도 채밀지별로 33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2018년 벌통 1개당 꿀 평균 생산량이 4.3kg에 불과해 전년의 17.7kg에 비해 75.7%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양봉 농가의 벌통 100개당 순소득도 92.3% 감소해 208만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꿀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육 환경이 나빠지고 병충해 피해까지 더해져 생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냉해를 입어갖고 아카시아 꿀 생산이 아예 거의 저조하게 없었어요. 꿀을 조금 뜨니까 당연히 소득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등 값싼 수입꿀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산 꿀이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연간 150헥타르 규모의 밀원 수림을 조성하고 질병에 강한 식품종 꿀벌 보급에 나서는 등 양봉 산업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다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양봉 농가 입장에서도 지금 벌꿀 생산만으로는 밀원수 문제 때문에 생산량 증대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화분막의 기술을 개발해서 이 화분막의 수익을 추가로 좀 노리는 게 훨씬 더 좀 현 상황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봉 농가들이 이상기후와 저가의 수입꿀 공세에도 소득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봄꽃은 모두들 구경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에겐 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꽃가루 달력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상청은 개화기인 4월에서 5월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꽃가루 달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꽃가루가 있느냐에 따라 그 증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물인 참나무, 소나무, 은행나무를 포함한 13종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강릉, 대전 등 8개 도시 지역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관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꽃가루 날림 정도를 분석한 연중 달력을 개발했습니다. 꽃가루 달력은 월별로 해당 식물의 꽃가루 날림 정도를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5월의 꽃가루 날림 정도가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에서 조금 있고 소나무가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달력은 시민들이 꽃가루 날림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외출 시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상 조건에 따른 꽃가루 농도를 예측해 제공하는데 정도에 따라 대응 요령도 함께 제시돼 유익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울러 기상청의 꽃가루 달력은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꽃가루와 꽃가루 알레르기, 오늘의 꽃가루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연장 기간의 유류세 할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농촌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기름값에 붙는 세금 할인 혜택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6일 종료하려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까지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도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LPG 부탄에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국제 유가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 조치는 다음 달 6일 종료되지만 정부는 이를 8월 31일까지 넉 달가량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10원 수준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할인율을 낮추면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약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지만 그 전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낮춰 급격한 기름값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망에 기초했을 때 이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기름값이 인상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이 잦아 기름값 인상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대중교통이 잘 안 돼서 개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그런 부담이 크죠. 정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9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기름값이 오르기 전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인장은 주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가 일부 품종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알록달록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화려한 색깔의 전목 선인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목 선인장.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출량을 자랑하며 전목 선인장 분야 1인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전목 선인장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기홍 대표를 오주석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이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화려합니다. 이곳에선 5만여 포기의 전목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데 아름답고 선명한 색깔 때문에 마치 꽃밭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로 전목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김기홍 대표. 1980년대 후반부터 재배를 시작해 횟수로 벌써 23년째 전목 선인장에 인생을 바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땅 전체 면적은 6,000평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인장 면적으로 제가 규모가 제일 크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재배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목 선인장은 말 그대로 전목을 시켜 만드는 품종입니다. 지주목에 색깔이 있는 선인장을 붙여 만드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크게 맞춰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접을 붙여서 4일에서 5일 정도 말려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정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크면은 이제 거기서 나가는 거죠. 수출을 나가는 거죠. 원래 축산업을 했던 김기홍 대표는 1980년대 농촌진흥청에서 전목 선인장 연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급히 품종 개발을 요청해 본격적으로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훼 선진국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연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의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내는 전목 선인장 대량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액 재배를 통해 기존 전목 선인장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 기술은 국내에만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이뻐야 사갈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색깔을 못 내요.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약 한 30개국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또한 음성 지역의 일교차가 심한 기후 조건도 선인장을 재배하기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음성 지역이 기폭이 심한 것 같아요. 기폭이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엄청 춥고 겨울에도 또 따뜻할 때는 또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색깔이 잘 나요. 색깔이 물감 부은 것처럼 색상이 잘 나니까 외국 바이어들도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이거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재배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초기 자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목 선인장을 생산하는 농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씨앗 뿌려가지고 배추나 무처럼 바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걸려야지 돈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곱고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는 그는 현재 연평균 8억에서 9억 원의 소득을 달성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30개국에 연간 80만 본가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목 선인장 수출의 절반 이상을 그가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째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등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내 목적은 한 100만 개 해서 진짜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1인자가 한번 되고 싶어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내는 전목선인장. 20년간 전목선인장 연구와 생산에만 전념해온 그의 열정이 무지갯빛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오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는 최근 마늘 신품종 통통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통은 2008년 조직 배양한 외통 마늘 중 모양과 크기, 생성률이 우수한 계통을 육성한 품종으로 쪽수가 4개에서 6개로 적고 마늘 쪽이 큰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단양 재래종보다 수확을 열흘 이상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새롭게 공중보건의가 되거나 도내로 전입한 공중보건의 120명을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병원선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고압산소 치료기관인 홍성의료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감압병 전문 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는 작년부터 전통식품과 전통주업체 8개소를 선정한 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장을 설치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관련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5월 11일 감귤꽃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감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감귤꽃 향기 따라 걷기와 감귤꽃 엽서에 행복 메시지 남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0명, 참가비는 무료이며 제주도청으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